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도 역시나 파이 관련 소식을 간추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지갑에 이 접속 장애 공지가 있었습니다. 코어팀 측에서는 오늘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동안 지갑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이 비활성화가 되면 지갑을 방문하는 사용자들은 비활성화 페이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파이는 여전히 파이 탐색기에서 확인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정보가 새벽에 있었고요. 그래서 접속을 하시면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지갑 접속 시 이런 표시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영상을 만드는 현 시점에서는 저의 경우 지갑에 접속을 해보니 원활하게 문제없이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이오니어들마다 접속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인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제 출시가 되었던 KYC 유예 기간 팝업 창도 잠시 비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여러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팝업 창이 뜨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관련 이야기도 잠시 해볼 텐데요. 파이 마이그레이션은 현재 느리게 진행이 되다가 잠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상당히 재미있는 데이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마이그레이션의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은 이 마이그레이션의 최소 수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는 이 마이그레이션의 최소 수치가 5파이 정도로 나오고 있다가 6개월 전에는 3파이 정도가 이제 최소 마이그레이션 양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1파이가 조금 넘는 지갑들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1파이 이하의 지갑, 즉 1점 몇으로 시작을 하는 지갑이 아니고요. 0.99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지갑들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갑 주인의 이 락업 세팅을 보면은 0.49파이는 락업을 걸어놨고 나머지 0.49파이는 바로 이 마이그레이션을 받는 그런 설정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최소 마그량이 점점 줄어드는 시점을 확인한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 신규 유저들이 어느 정도로 파일을 채굴을 하고 어느 정도의 마이그레이션을 받아갈 수 있을까 이런 예측하는 기준점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이그레이션을 이른 시간에 받는 경우는 1파이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가 어제 발견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이 자료를 X에 공유를 했는데 한 해외 유저가 이 극악의 채굴량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남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해드리겠는데 채굴량이 적어지고 이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이 여전히 이 파이 채굴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개척자로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였고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채굴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몇 개 안 되는 파이코인을 얻기 위해서 신규 유저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어디에 있을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코어팀의 청디아오가 AMA 세션을 통해서 직접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시 댓글을 통해서 요약을 해 놓았는데요. 이 청디아오는 AMA를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가 외재적 동기에서 내재적 동기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채굴은 단순한 유통 인센티브로서 외부적 동기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무료 채굴 앱이나 P2E 게임 같은 경우는 강력한 외재적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동기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내재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해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우리는 채굴 인센티브를 기대를 해서 접속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플랫폼만의 실질적인 유용성을 얻기 위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파이는 이런 방식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청디어 판이 얘기를 했고요. 제 생각에는 이 파이어사이드나 커넥트 소셜이나 파이체인몰 이런 앱들을 보면요. 현재로선 큰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하지만 파이는 아직 오픈 메인넷을 시작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유저가 적극적으로 이 앱들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런 앱들을 통해서 여러 내재적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파이가 생태계가 1, 2년 안에 어느 정도의 이 부트스트래핑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파이 비디오 채팅이나 파이 소셜 앱을 사용을 하고 파이 에스크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P2P 거래를 진행을 하고 파이 게임 등을 접속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파이 지갑을 갖기 위해서 KYC를 진행할 의향이 있을 것이고요. 채굴 금액이 적더라도 기왕 접속을 하는 거 수수료 수입에 만족을 하더라도 파이 생태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채굴 버튼을 누를 의향이 있을 겁니다. 파이는 그런 방향으로 성장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파이코어 팀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폐쇄용 기간에 파이코어 팀에서는 여러 파이 앱 개발에 지원을 하고 있고, 파이어사이드를 통해서 여러 이벤트를 개최를 해서 파이오니어들이 이 파이어사이드 앱으로 몰려오게끔 그런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파이 생태계의 유용성만 입증이 된다면 채굴률은 극악이어도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요, 파이코어 팀이 직접 개발을 하고 있는 이 파이소셜랩이죠. 파이어사이드 이슈도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사이드의 검열 저항성 이슈는요, 제가 거의 1년 넘게 다뤄왔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파이어사이드 앱의 검열 저항성 문제가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파이어사이드에 어떤 글이나 포스팅을 올렸을 때 그 해당 컨텐츠가 파이어사이드 규정에 맞는지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신고를 하고 삭제를 하는 검증자들이, 여기서는 이제 모더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검증자들이 너무나 마구잡이로 이 컨텐츠들을 삭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파이어사이드의 검열 저항성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왜 마구잡이로 그럼 컨텐츠를 삭제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 컨텐츠들을 신고나 삭제를 많이 하는 만큼 그만큼 이 검증자 레벨이 상승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또 이 컨텐츠를 삭제를 했을 시 이 파이어 토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주 저는 이 파이어사이드 지금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파이 앱이면은 그냥 사용을 하지 않고 보이콧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파이어사이드라는 소셜 앱은 파이의 간판이기도 합니다. 파이의 메인 화면에 이미 이 파이어사이드 컨텐츠가 통합이 되어서 바로 작동하기도 하고요. 또 파이코어 팀에서 주최하는 이벤트가 파이어사이드에서 열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앱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보이콧을 한다라고 해도 이 파이어사이드는 지속적으로 파이의 간판 앱으로 사용이 될 것이고요. 신규 유저들은 지속적으로 이 파이어사이드에 와서 사용을 해보고 이 검열 저항성에 실망을 해서 더 많은 유저들이 분노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실망을 하게 될 것이고, 생태계를 떠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목소리를 계속 높여서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게 최선일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파이 네트워크 600만 개의 지갑 마이그레이션이 돌파가 되었죠. 그래서 그 기념 아트 그래픽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가지 소셜미디어에 제가 올려보았습니다. X에도 올려보았고요. 그리고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가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 파이 소셜 앱 중 하나이죠. 커넥트 소셜 앱에도 올려보았고, 그리고 파이코어 팀이 직접 운영 중인 파이어사이드 앱, 여기도 똑같이 제가 포스팅을 올려보았습니다. 당연히 X에는 포스팅이 문제가 없이 잘 업로드가 되었고요. 커넥트 소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이 파이코어 팀이 운영하는 파이어사이드에는 이 600만 개 지갑 마이그레이션 축하 포스팅이 바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 파이어사이드 아트 채널에 규정에 맞게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이 파이어사이드 채널을 보시면요, 각 채널마다 어떤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라서 관련 컨텐츠를 올리면 되는데, 이 규정을 보시면 파이와 연관된 아트여야 한다. 예, 맞죠? 또 스팸이거나 셀카 사진을 이 채널에 올리면 안 된다. 이것도 좀 규정에 맞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창작한 오리지널 아트여야 됩니다. 예, 제가 직접 포토샵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켰지만 바로 삭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런 포스팅을 삭제하는 이 검열자들, 즉 모더레이터는 신고나 삭제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토큰 인센티브를 받게 되니 이런 식으로 무작정 삭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삭제당했을 때는 제가 항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항소라는 거는 부당하게 삭제가 되었다라고 해서 제 파이어 토큰을 다시 이 25개를 스테이킹을 하고 항소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항소에서 이기면은 이 25개 파이어 토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항소에서 지면은 이 25개의 파이어 토큰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서 항소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수없이 항소를 했고 또 져서 많은 토큰을 잃었고 제 컨텐츠를 삭제당했지만 이번에도 해보았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25개의 파이어 토큰만 날리고 항소에 졌습니다. 즉 이 항소를 확인한 사람들도 그냥 삭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항소를 하려면 500 파이어 토큰을 이번에는 스테이킹을 걸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엑스포스팅의 이 이슈를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달아주었는데, 예를 들어 이 미국과 멕시코 쪽에서 파이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에디 같은 경우는 파이어사이드는 쓰레기이고 나는 절대 거기에
활동을 하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이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인도의 파이 인플루언서는 내가 파이어사이드를 좋아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오늘만 인포그래픽 아트 채널에 내가 컨텐츠를 올렸는데 바로 신고가 들어갔고 5분 뒤에 삭제가 되었다. 이러한 수준의 검열은 표현의 자유의 성장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게시하는데 파이 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을 되돌리려면 우리는 더 많은 투자를 투입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폴란드의 전 모드였던 현재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코지 같은 경우는 파이어사이드의 컨셉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분산 조정을 재작업할 필요가 있다. 나도 포스팅 여러 차례 삭제를 당했고 이 게시물이 삭제당하는 것은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오픈 메인넷 이전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파이코 팀은 이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파이 메타버스와 이 NFT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IBM 출신 개발자이죠. 호주의 이 IQ 개발자는요, 파이코어 팀이 의도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이오니어가 어필 기능, 즉 항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조종하고 있다라는 또 주장을 했는데요. 이 일은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코어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 기능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질 않고 있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자금을 또 잃고 있기 때문에 코어팀이 일부러 우리가 항소 기능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일부러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워크포스풀 개발자 같은 경우는 파이어사이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내 게시물 중 일부가 삭제된 적이 있었는데 나로서는 이 파이어사이드 개념이 마음에 들지 않고 파이코어 팀이 어떤 개념을 개선하거나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읽어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이어사이드의 이 컨텐츠가 지금 마구잡이로 삭제가 되는 것, 이것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는 확실한 문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의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인플루언서들조차 이 파이어사이드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셜 랩을 초반에 성장시키기 위해선 일단 그 커뮤니티의 이 리더들, 인플루언서들의 마음을 사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글과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이 유저들이 커뮤니티에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있는 파이 인플루언서들조차 하나같이 이 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점은 이 파이어사이드가 좀 진지하게 이 마케팅 전략이나 현재 문제점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파이어사이드는 몇 천만 명이 아니고요. 1억이 넘는 유저를 앞으로 포용을 해야 되고 역사상 가장 큰 웹 3.0 소셜 앱으로 성장을 해야 될 그런 앱이기 때문에 이 검열 정성 문제 초반에는 꼭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파이챗몰 여러 이슈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파이챗몰과 이 PCM 지갑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이 댓글을 뽑아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 가지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CM 미스터리 박스 구매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P2P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행위가 폐쇄형 메인넷에서 불법이냐 아니냐 저도 바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미스터리 박스 시스템을 보면은 PCM 지갑에 접속을 해서 160 파일을 주고 구매를 하면 60 PCM 포인트를 얻게 되고 파일랜드나 파이파인드와 같은 NFT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생기게 되고 또 5,000명의 유저가 파이소셜앱에 6개월 멤버십이 생기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참고로 저는 168파이가 저에게는 좀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미스테리 박스 이벤트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이 프로모션을 따로 공유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파이코인이 정말 많은 분들 또는 뭐 파이 NFT의 이 가치가 정말 더 높다 아니면은 이 PCM 생태계 가치가 되게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은 168파이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개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겠습니다. 이 파이체인몰 프로모션 중 제 입장에서도 참 좋아 보이는 프로모션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제 구독자에게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프로모션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나눠서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것을 떠나서 이 행위가 규정 위반이냐 아니냐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쉬운 문제부터 살펴보자면요. NFT와 파이를 교환하는 행위는 파이코어팀에서 장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파이 NFT 앱은 실제 활발히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셜앱의 이 멤버십을 파이로 거래하는 행위, 판매하는 행위도 이 서비스 관련 부분을 거래하는 부분으로 여겨질 수 있지 않을까.
파이 생태계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커넥트 소셜 앱을 보더라도 이 블루 마크를 달기 위해서는 파이코인이나 인앱 토큰을 사용을 해서 결제를 해서 블루 마크를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하나의 멤버십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PCM 포인트가 되겠는데, 일단 PCM 토큰, 암호화폐 상태가 아닌 PCM 포인트를 이제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포인트도 미래의 PCM 토큰으로 전환이 될 것이지만 현재는 암호화폐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초기에 에두인에게 직접 이런 부분을 좀 문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어팀의 폐쇄형 기간에는 NFT 거래는 장려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보지는 않지만 이 파이코인과 타 크립토의 거래는 규정 위반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라는 제가 질문을 했었고, 당시 에두인은 이 PCM 지갑에는 두 개의 자산이 일단 있는데 하나는 PCM 포인트고 하나는 PCM 토큰 자산이다. 이 미스테리 박스 이벤트에서는 PCM 포인트를 일단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이 미스테리 박스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행성 거래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알려드리자면은 이 캐니님 자료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풋볼파이라는 사이트가 존재하고요, 이 축구 등의 스포츠 경기 스코어를 예측을 하고 파이코인으로 베팅을 유도하는 이 소위 스포츠 베팅 이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 파이코 팀 멤버 크립토킹이 이 풋볼파이 사이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 평가를 하였지만은 이 풋볼파이 개발자가 디스코드 이 창에 들어와서 우리 앱도 제공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SDK를 올바르게 구현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코어팀이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해를 사서 우리 플랫폼의 소중한 유저를 잃게 되었다. 이 앱이 올바르게 통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를 요청한다라는 대화가 있었고, 그래서 코어팀의 크립토킹도 알겠다, 그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오랫동안 개발자로 활동을 해왔던, 그리고 이 디스코드망에 있었던 이 렉스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에 대해서 꽤 긍정적으로 이 X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점을 보았을 때는 이 파이코 팀의 이 폐쇄형 기간에서 이 규정에 관한 기준점이 우리가 생각을 했던 부분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슈를 보았을 때는 이 파이챔버의 미스테리 박스도 쉽게 이게 규정 위반으로 코어팀이 판단을 할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제가 이 미스터리 박스 이벤트를 추천해드리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규정 위반이나 어떤 위법 행위로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다른 댓글을 한번 읽어보면요, 파이코인 가치를 하락시키는 이 파이챔몰 이벤트 한번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60개의 파이코인으로 60개의 PCM 토큰을 지급하는 황당무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라는 게 어이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160개 파이코인과 60개 PCM으로 이렇게 수합하는 개념이 아니고 60개 PCM 포인트 플러스해서 다른 옵션들도 모두 포함을 해서 160개 파이코인을 가치를 좀 측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가치에 관해서는 역시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기준에서도 160파이가 저에겐 좀 더 소중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저도 참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너무 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수많은 NFT 지금 프로젝트가 파이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오픈 메인넷이 되면 이보다 수십 배, 수백 개 이상의 NFT 프로젝트와 밈 토큰 등이 파이 생태계에서 출시가 될 것이고, 파이의 현재 가치와 상관없이 과대 포장되어서 또 과대 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매일 새로 만나실 것이기 때문에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현재 파이 NFT.art를 가보시면요, 이미 이제 미스테리 박스 이것을 구입을 하였을 때 확률상 받을 수 있는 이 NFT 랜드, NFT 파인드가 있는데, 이런 NFT는 수백 파이에 이미 가치가 매겨져서 지금 P2P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 NFT 어떤 다른 프로젝트를 보면요, 몇천 파이 아니면 그 이상의 파이코인을 받기 위해서 좀 거래를 시도하려고 시장에 올려놓는 것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NFT 관련해서 이런 거품은 파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모든 시장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저런 NFT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것을 몇백 파이, 몇천 파이를 주고 거래를 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출이 될 것이고요. 사실 그게 NFT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저런 부분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리 각자의 중심을 잡고 지킬 수 있는 파이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파이만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댓글을 보면요. 이 PCM 포인트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PCM 토큰과 PCM 포인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주셨고요. 네, 미래에 이 PCM 포인트는 PCM 토큰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PCM 지갑 자체에 KYC 기능이 생겨날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지갑 업데이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 PCM 포인트가 PCM 토큰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업데이트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